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은요, 분배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전개를 한 다음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해주면 되었습니다. 다항식 곱셈 중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들은 우리가 곱셈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을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특별히 곱셈 공식 1번은 합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의 제곱, 즉 다시 얘기하면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하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예,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2배 한 다음 뒤에 거의 제곱으로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요. 차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앞에 거의 제곱에다가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였습니다. 차의 제곱은요.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곱셈 공식 2번은요. 앞쪽, 뒤쪽 모양 똑같은데 부호만 다른 친구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요. 이 친구는 특별히 합차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군데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전개를 하면 예,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3번입니다.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을 곱하면 어떻게 되니?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었죠? x제곱에다가 x항이 나오는데 x항의 개수가 여기 있는 두 수를 더한 게 됐었죠.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상수가 이 두 수를 곱한 게 되는 ab가 됐었습니다. 자, 곱셈 공식 4번은요. 곱셈 공식이다 라고 기억하기에는요. 이게 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곱셈 공식만 할 것 같으면요. 그냥 전개를 하고 이거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복잡해서 공식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라는 것이에요.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전개의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개하기 전의 모양과 전개한 후의 모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곱셈 공식 4번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든지 아니면 곱셈 공식을 외워서든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어떻게 되죠? 예, AC의 x제곱이요. 그 다음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가 됐었습니다. 예,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 4가지를 한번 복습해 봤고요. 이 곱셈 공식 4가지를 살짝 변형하면 이런 형태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곱셈 공식 변형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곱셈 공식 변형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주고요? a 플러스 b 값과 ab 값을 주고 너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우리 곱셈 공식 1번 한번 잠시 볼게요. 특별히 합의 제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걸리적거린 게 있네요. 2ab가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2ab를 이항했으니까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2ab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곱셈 공식 변형 1번이 되겠죠. 그다음 2번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고요?
a 마이너스 b 값을 주고요. ab 값을 준 다음 너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 어떻게 구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자, a 마이너스 b가 나오는데 이 친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ab가 걸리적거려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2배의 ab로 계산되겠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 이번에는 1번, 2번은 기본적인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3번, 4번은 살짝 응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빨간 표현으로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 있어요. 근데 a 마이너스 b 값을 줘요. 그런 다음에 ab를 줘요. 그래 놓고 얘들 사이에 커넥션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b는 여기 위쪽에 있고요. a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위에 쪽에 있는 공식과 밑에 쪽에 있는 공식을 커넥션 하라 라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돼야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플러스 4ab를 더해주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체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를 주면 그걸 제곱했는 값을 계산한 다음 플러스 4배의 ab를 주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4번은 뭡니까? 반대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데 뭐를 주고요? a 플러스 b 값을 주고 ab 값을 준 다음 어떻게 돼? 라고 묻습니다. 즉 위에 있는 공식이 밑에 있는 공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묻습니다. 위에는 2ab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2ab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맞습니다. 4배의 마이너스 4배의 ab를 더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ab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4배의 ab 하면 된대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네,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움자료집에서도 연습했었던 문제인데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값을 주고 xy 값을 준 다음 1번, 2번, 3번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x-y 값과 xy 값을 주고 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야를 제곱을 해요. 자, 그런 다음 마이너스 2xy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xy가 없으니까 플러스 2배 xy를 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얼마죠? 5의 제곱 25. 그 다음 xy 마이너스 30원 오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그 값은 얼마가 되죠?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x-y 값과 xy 값을 주고 너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요걸 제곱하면요. 원래 마이너스 2xy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플러스 2xy가 나오니까 여기 몇 배를요? 4배 xy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x-y의 제곱은요? 25요. xy-30원은요?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그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xy 값과 x-y 값과 xy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얘를 제곱을 하면요. 마이너스 2xy가 나오는데 플러스 7xy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얼마를요? 9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y의 제곱은요. 25고 xy는 마이너스 3이라서요. 27이 되면서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까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다항식의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이 어디에 쓰여지던가요? 이제까지 계산했던 숫자들 계산에 쓰여졌었죠.
어렵게 계산했던 숫자 계산이 곱셈 공식을 살짝 사용하니까 아주 쉽게 그리고 또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아마 이전 시간까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숫자 계산을 빨리 하는 것처럼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복잡한 식들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복잡한 식은 도움자료집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up이라고 써놓은 것은요, 업그레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레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A반이니까요. 업그레이드 내용까지는 이해를 해야 하이스쿨을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커넥션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식의 전개로 갈 텐데요. 복잡한 식은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형태는요. 공통 부분이 있는 그런 복잡한 식을 전개란 곱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이그젬플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이그젬플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을 곱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곱하기 정의에 의하면요. 곱하기 전개하는 방식에 의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짝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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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지으면 3 곱하기 3 9개의 항을 늘려놓고 동류항 있으면 다 찾아서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하, 이 9개를 다 늘려놓고요. 동류항 찾고요.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펜 모드로 바꾸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잘 보니까 이 식은 x하고 x 똑같네. 1하고 똑같네. 이거 괜찮네. 똑같은 거를 뭐라고 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요? 지금 x 플러스 1이 똑같아서 뭐라고 두고 싶어요. 뭐라고 둘 거예요? 보통 라지 a라고 보통 두거든요. 뭐 라지 b라고 둬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요 식을 a라고 둔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것으로 둔다 해서 치환이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자, 치환 방법을 써서 이것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치환을 할게요. x 플러스 1을 a라고 한 다음에 a 플러스 y 곱하기 a 마이너스 y를 계산해 라는 얘기죠.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두 개짜리요. 어떻게 되죠? 합차네. 앞뒤 똑같네. 합차네.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이 되겠죠. 자, 치환을 하고 나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 A에 대해서 지금 묻지 않았거든요. 나 X에 관한 식이란 말이에요. Y에 관한 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해서 집어넣는 환원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다시 집어넣고 마이너스 Y제곱 이걸 계산하라 라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우리 합의 제곱 배웠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 이게 dnd라는 겁니다. 9개의 식을 전개해 놓고 동량끼리 계산하고 없애고 뭐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통인 게 있으면 치환하면 편하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example을 기준으로요. 공통인 부분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는 것들을 옆에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맞습니다. 공통 부분이 만약에 있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문자로 두는 뭐를 하고
치환을 하고, 저 원래 글씨 좀 잘 씁니다. 근데 여기 패드에 쓰니까 글씨가 좀 뭉개지네요. 자, 치환을 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가 전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그 치환한 것을 되돌려 놓는 환원을 해서 전개를 하며 끝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이그젬플 두 번째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두 번째 친구는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풀어서 쓴다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것을 두 번 곱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다 똑같네요. 이걸 a라고 둘까요? 선생님 이거 a라고 둬요. 아, 그러면 a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a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래요. 원래식하고 똑같아요. 절대 소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를 두시지 않고요. 이 중에서요, 두시고 싶은 일부를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요, 똑같은 게요, 여러 세트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를 치환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요 놈을 치환하도록 할게요. 자, 요 놈을 치환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위에서 A라고 했으니까 얘는 B라고 할까요? 자, 얘를 B로 둔다.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B-4 곱하기 B-4가 되죠. B-4의 제곱 구해봐 라는 얘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알고 있잖아요. 차이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 요렇게 됩니다. 아, 나 B에 관한 식이 아니고 XY에 관한 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대입 들어가겠습니다. 대입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Y의 제곱. 네. 마이너스 8배의 X 플러스 2Y 플러스 16이 되겠죠. 요거 풀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풀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뒤엔드가 되겠죠. 아, 복잡한 식 전개 중에서 특별히 공통 부분,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는 치환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는 얘기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복잡한 식의 전개 첫 번째 치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잘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식 4개를 곱해서 그것들을 전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형식 두 번째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이그젬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런 것들 계산 한번 해볼래? 곱하기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4개를요 그냥 곱하기를 해서요 전개를 해갖고요 동량 찾아갖고요 계산하다가는요 거의 실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1번에서 봤던 치환이 아이디어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그러면 4개를 한꺼번에 곱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잘 아는 2개짜리 곱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막 하면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이 생기도록요? 맞습니다.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해서 첫 번째 했던 치환을 그대로 이용하려고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개를 곱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죠? 아, 벌써 눈치챘죠? x에다 x 플러스 4를 곱하면요. x제곱 플러스 4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이 친구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을 곱하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눈치를 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통 부분이 있네 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 다 이 얘기들이 지금 머리에 지금 다 새겨지고 있지요?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개 세트 질 때 아주 공통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연관을 지어서 곱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곱하기를 하면요. x제곱 플러스 4x요.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곱하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라서 플러스 4x가 나오죠.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고맙네. 공통 부분이 생겼어요. 이 부분 공통입니다. 이 부분 공통이네요. 뭐 해야 됩니까? 예, 앞에 1번에서 얘기했던 치환을 하는 거죠. 자, A라고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식이요. A 곱하기 A 플러스 3이다 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되겠죠. 치환을 하면 항상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 대입해서 다시 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이 친구로 다시 돌려 놓을게요. 자, 돌려 놓으시면요. x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배의 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요. 요걸 풀어라 라는 거예요. 풀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의 제곱, x 4제곱. 그 다음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라서 8배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4x의 제곱이라서 16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습니다. 요걸 정리하래요. 동량 있으니까 정리하겠네요. 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플러스 19x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식 4개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공통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둘둘 곱해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2개씩 묶어서 전개한 다음에 공통 부분 치환하고 계산해서 다시 대입하는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복잡한 식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로 선생님 문제 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선생님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데요. 잠시 이 문제를 보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에 1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3개짜리를 묶어서 곱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면 9개의 항이 나올 거고 그것들을 계산하면 좀 힘듭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잘 보니까 x도 있고 y도 있네요. 이거 혹시 공통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서 살짝 변형 한번 해볼게요. 변형하면 2에 x-y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 다음 5에다가 요 뒷부분 마이너스 x 플러스 y를요 x 마이너스 y랑 연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요. x 마이너스 y 공통이네. 공통인 것을 치환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입니다. 2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두 개 짝지으면 되는데 막 짝지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거 2개 곱하고 뒤에 거 2개 이렇게 곱했다.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2개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요. 뒤에 거 2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인데 공통 부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어쩌든지 공통 부분이 나타나도록 짝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통 부분이 되도록 짝을 어떻게 짓는 공? 어떻게 지을까요? 눈치챘죠? 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5를 전개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요 두 개를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블라블라가 나오죠. 이거 공통부분 둘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우리가 공통부분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요. 앞전에 이그젬플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두 번 곱하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거를 문자로 주든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뭐 요거를 뭐 치환을 하는 거죠. A라고. 자, 그렇게 A라고 치환하면요. A-2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이건 늘 보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걸 플레이 하시고 A 자리에 다시 원래 상태 3x 플러스 y를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다항식의 곱하기에 대해서 다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서 하던 이 곱셈 공식, 이것이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 나옵니다. 나오고요. 똑같이 곱셈 공식을 다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만대 배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많이 추가를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를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배운 곱셈 공식 4개라고 우리가 1번, 2번 합쳤기 때문에 4개라고 했는데요. 사실 한 개 한 개로 보면 5개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스쿨을 가시면요. 자, 이렇게 6번부터 13번까지요. 좀 더 복잡고 좀 더 많은 곱셈 공식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눈여겨 한번 보시죠. 6번, 7번은요. 1번, 2번을요, 살짝 변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2번 곱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3번 곱하면 어떻게 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식을요, 외우기 전에요. 실제 3번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자기가 계산해보고 이걸 정리하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요. 항이 2개짜리를 제곱을 했더니만, 우리 1번, 2번처럼 나왔는데, 그럼 항 한 개 더 추가하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복잡한 식의 전개에서 이런 형태들 치환을 했었죠. 치환을 해가지고 쭉 전개를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8번처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10번요. 고등학교에서 배울 거지만 살짝 설명만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에다가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중간에는 곱했는 거의 부호 다른 놈입니다. 자, 그때에 이걸 전개를 쭉 하면 정말 복잡한 형태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앞쪽에 있는 부호를요. 결과도 따르고요. 그거와 거의 똑같은 공식인데요. 부호만 바뀐 10번요. 앞쪽에 있는 A-B가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부호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얘기까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요. 앞쪽, 뒤쪽 모두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곱하기를 부호 다르게 넣는 거 곱하기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식 같은 경우 앞에 거에 4제곱, 뒤에 거에 4제곱. 여기에서 실수를 잘하는데요. 여기 지금 플러스 기호입니다.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2번은요. 4번을 한 개 더 한 거죠. 원래 우리 4번에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 라고 얘기했는데요. 12번은 한 개 더 했습니다. x 플러스 c까지 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했는데 x 세제곱에다가 x 제곱의 개수는 네가 말하는 a와 b와 c를 합한 게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수를 두 개 곱해가지고 더한 게 x항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곱한 게 상수항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13번요. 되게 길죠. 이 친구 실제 전개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요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왜 합니까? 쌤 시험 나옵니까? 시험에 안 내요. 고등학교 내용 시험에 절대 안 냅니다. 우리는
A반이니까요. 중3이라서요. 선생님 중학교 내용과요. 하이스쿨 내용을 커넥션 할 겁니다. 선생님은 A반이 중학교 레벨에서 디엔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할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커넥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까지 노출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겁니다. 요까지 영상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과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